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 두산중공업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두산중공업 영상 상당히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한 이틀 정도 두산중공업 영상을 좀 쉬었는데 오늘은 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쭉 보니까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기대감이 어떤 키워드인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그런 기대감과 그냥 단순히 방송용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이런 브리핑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뭐 예시를 들어서 3전 자구안이 마무리된 다음에 뭐 유증 성공하고 3전 자구안이 마무리 돼가지고 뭐 사업 부분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터닝 포인트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SMR 기자재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제 이 터닝 포인트 안에서 이 사업 부분에서 뭐 그린 뉴딜 관련된 이슈가 많잖아요. 풍력도 있고 가스터빈도 있고 뭐 원자력도 있고 SMR도 있고 등등등등 많은데 그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뭐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을 너무 간과한다. 제가 간과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 좀 계셨는데 저는 두산중공업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전 두산중공업을 절대 간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산 인프라코업 외곽 관련된 이슈하고 이 그린 뉴딜 이슈로 붙어서 움직여준 가격대의 이제 시작점이 여러분들 5월입니다. 5월. 네, 5월부터 이제 슬슬 돈이 들어와주면서 물량이 가져간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객관적으로 딱 봤었을 때 이 3전 자구안이라는 키워드에 맞추려면 이제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주주배정 이중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열어놨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두산중공업 주주배정 이중 관련돼 가지고 이때 8월 중순쯤에 한번 찍어서 올려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물량을 요 가격대에서 모아갔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한 4,000원이라는 가격대부터 이제 나와준 거거든요. 4,000원이라는 가격대. 그리고 나서 고가를 17,700원 몇배가 올랐죠? 400%가 올랐네요. 그렇죠? 주가가 400%가 올랐어요. 근데 요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모멘텀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뉴딜로 인한 대세 상승장. 그렇죠? 뉴딜만 가는 장세가 요 가격의 밸류에이션이었잖아요. 만 원대의 구간을 형성해 준 구간이고요. 그리고 뉴딜 관련된 이슈 다시 한 번 더 갔었을 때가 마지노선이 12,000원 가격의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면 이 앞으로 차후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두산중공업이 요 정도 이상의 가격 밸류에이션은 뭐 그린 뉴딜 관련된 이슈를 다시 한 번 더 움직여 주기에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심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돼요. 그리고 나서 12,000원부터 16,000원 가격대가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SMR 기자재 관련된 이슈잖아요. 네. 이 가격의 밸류에이션 구간 이쪽은 이제 MSCI 지수 편입이었는데 사실 유상증자 이슈와 이제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가 같이 겹겹 호재가 나와주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메이저들이 매수한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근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비정상적인 좀 상승 구간이 같이 겹쳐 있다. 그 통정거래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물량이 떠넘겨지는 과정이 같이 한번 좀 나와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이 어느 정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도 주가가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을 보자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는 올라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상당히 무책임한, 중장기적으로 좋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제공을 해드리면서 뭐 이런 부분을 통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고 이런 이슈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지금 이런 이슈는 반영이 됐다. 근데 그 재료에 대한 부분 제가 언급을 별로 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재료에 대한 의견은 너무나도
그 개개인의 그 주관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상당히 강해요. 이게 어떻게 재료의 선반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주가에는 어느 정도 재료라는 키워드가 이제 반영이 된 부분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무거워진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시장에도 반응을 하지 못하고 좋은 뉴스가 나와줘도 움직여주지 못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재가 떠도 올라가주지 못하는 주식을 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개잡주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호재가 나와주지 않으면 올라가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예. 그죠. 두산중공업은요, 일단은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슈가 나와줘도 올라가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슈가 더 이상 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반영이 된 구간일 때 이슈가 나와줄 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호재가 나와도 올라가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윗구간에서의 물량을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물량을 팔아먹고 주가가 내려왔어요. 주가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려는 그런 액션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구간에서 호재가 나와주면 윗꼬리는 슬쩍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차트 딱 만들고, 올라갈 것처럼 차트 딱 만들고, 올라갈 것처럼 차트 딱 만들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왜 발생되냐면요, 차트라는 건요, 깨면 손절이 나와요. 근데 누군가는 이걸 물량을 팔아먹고 제가 지수랑 표현을 하면 딱 어울리겠네요. 제가 이 코스피 지수 관련돼서 언급을 드렸는데 요날 고점에 말씀을 드렸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 말씀 드렸는데, 이 고점에서요, 이거 여기서 바로 뺄 것 같지? 아니다. 요 구간에서는요, 행복회로 돌려주고 뺐다 간다. 행복회로가 뭐냐면요, 이걸 추세를 이렇게 바로 밀어버리면요, 추세를 깨트려 버리는 이런 손절매 음봉이 나와요. 손절매 음봉이 나와주게 되면 투매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뭐 매도 물량이 거의 없는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씩 빠지는 그런 사이디카 걸리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이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메이저들이 물량을 던지고 싶어도 아무도 사주질 않아요,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복회로성 양봉을 하나 둘씩 만들어주면서 올라갈 것처럼 만들어두지만 실제로는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와줬죠. 시장이 한 타임 가벼워지는 날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나서 반등폭이 다른 기존 주도주급 종목으로 움직여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지수보다 약한 종목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이유가 조금 있어요. 마지막 세 가지까지 표현을 하면 어느 정도 물량을 흡수하는 그런 매직 구간에 있을 때, 두산중공업은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저는 버티셨다고 봐요. 근데 오늘 윗골에도 슬쩍 물량이 나간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앞으로 물량이 계속 나갈 거냐. 여태까지는 이 하락 구간에 나와주고 나서 이쪽 구간에서는요, 많이들 기대하셨을 겁니다. 이때 많이들 기대하셨을 건데, 이 가격이 기점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날 양봉을 제가 기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이었죠? 1월 14일. 이 음봉의 저가 기준으로 13,100원. 저는 13,100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중요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가격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물량이 슬쩍슬쩍 나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걸쳐줘야지 주가가 좀 가벼워져요. 두산중공업의 모멘텀은 좋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모멘텀은 좋고요. 팔아먹었다 한들 다시 물량 받으면 올라가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쉽게 주겠냐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기금이 물량을 다 모아놨다가 유정 다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포지션이 바로 거의 180도 바뀌었네. 180도 바뀌었어요. 360도가 아니라 180도가 바뀌었어요, 포지션이.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그쵸? 의심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이들의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들은 벌써 매수한 물량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그냥 올리겠냐 이거예요. 이걸 쉽게 그냥 주가를 빡 당겨서 올린다고? 그러면
유중도 받고 유중도 성공시켜서 유중도 받고 이렇게 물량 다 들어와준 이 물량들은 다 어떻게 하죠? 이 물량들은 누가 다 받아주고 누가 다 사줘야 되는 건가요? 이 윗가격에서 다 사줘야 되는 건가요? 이 윗가격에서 누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 팩트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의 섹터 자체의 그 순환매 주도주가 바뀌는 시기에서 고점에서 이걸 사주겠냐 이거죠. 또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악플러 분들 계세요. 그럼 그때 그걸 해줘야 되지 않냐? 그걸 그때 얘기를 안 해주고 왜 지금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때 말씀을 사실 좀 드렸어요. 예, 그리고 저는 두산중공업으로도 저희 VIP 분들한테 다 매매를 진행한 종목입니다. 주력주로 나가서 70% 챙기고 스윙으로 나가서 지금 한 17% 챙기고 두산중공업 포트에 없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알면 돼요. 높은 가격에 이걸 사서 주가를 땡기겠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죠? 그러면 낮은 가격에 다시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땡기면서 팔겠죠? 그쵸? 예, 그런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까지를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가냐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누가 알 수 있죠?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주포들만 알아요. 언제 정확히 가냐, 그러면 조만간 가냐, 이런 거를 이런 건 분석이 아니라요. 그냥 되게 의미 없는 그 사기꾼성 발언입니다. 근데 이런 구간은요, 물량이 나가주지 못한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금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물량이 슬쩍 나가주고 있어요. 네,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그거거든요. 이게 겉머리 외국인 창고를 통해 가지고 물량을 좀 처리하는 게 좀 제일 걱정돼요.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유통 주식수가 많은 주식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알 수가 없어요. 100% 전혀 알 수가 없어요. 100%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 창고 분석만 하는데도 그 하루 이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건. 근데 이게 그 겉머리 외국인 창고로 외인들이 매수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주가를 땡기는 척 만든 다음에 음봉 만들면서 팔아먹고, 주포들 물량을 다시 이제 겉머리 외국인 창고로 받아서 그걸 다시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떠넘겨주고, 그래서 이런 식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겉머리 외국인, 겉머외, 그리고 이제 뭐 개인이 있어요. 그러면 주포의 물량이 겉머리 외국인 물량으로 들어가서 겉머리 외국인 물량이 개인 투자자 물량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제일 무서운 흐름이거든요. 네, 이런 흐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여러분, 제넨바이오에서 나왔어요. 네, 제넨바이오에서 나왔어요. 이때 제넨바이오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 밴드에서 외인들 물량 받아주는 척 했는데 실제로 물량을 이런 식으로 팔아먹더라. 그러면서 반등 주고 빼고, 반등 주고 밀고, 또 반등 주고 또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쉽게 빠져나올 수 잠시만요. 두산중공, 그러니까 쉽게 빠져나오기 좀 어렵게 트릭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누군가 그 물량을 또 받아서 올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모멘텀의 훼손은 없어요. 근데 선 반영이 된 건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부각 받으려면 뉴딜 장세가 와야 되고 두산중공업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새로운 그런 이슈 모멘텀 터져줘야 되고, 그런 부분, 사업 부분의 정상화를 기다리시려면 최소 못해도 3년은 기다리셔라. 최소 3년 이상 투자할 게 아니라면 그 사업 부문의 정상화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 자관이라는 키워드로 사업 부문의 정상화라는 키워드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팩트가 맞거든요. 예. 제 기준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분들께서 뭐 그 정도까지만 한번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보여준 이런 윗꼬리 음봉, 이런 흐름은요,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흐름입니다. 이 작은 세세한 흐름 하나를 다 캐치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게 하나의 이렇게 매물 때 터치해주면서 물량 체크해주고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영상 좀 깔끔하게 마감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오늘 뭐 저희 허브월드TV 라이브 방송합니다. 네, 라이브 방송하니까 라이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그때도 뭐 상세하게
자, 답변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좋아요. 그리고 제 영상 보고 저희 허브경제 TV 오신 분들 정말 많은데 그것도 좋지만 저희도 이제 따로 주력주도 다 매매하고 그러거든요. 오늘 저희 주력주 57% 상한가 가면서 청산했습니다. 이게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었는데 한 종목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두산중공업을 사놨으면 다른 종목 포트도 구성하고 다른 종목 포트도 구성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매매 진행하시면 돼요. 예, 무조건 한 종목에 내가 비중을 팍 실어가지고 그걸로 무조건 크게 먹겠다라는 그런 관점 자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죠. 포트를 구성하는 관점에서는 좀 색다르게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예, 저희 신년이다 보니까 신년 이벤트도 좀 하고 있어요. 뭐 월 10만원 정도 수준인데 1년에 120만원 정도 됩니다. VIP 분들한테 라이브 방송만 일주일에 지금 한 4번 정도 해드리고 있어요. 예, 3-4번 정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VIP 종목 수도 적거든요. 엄청 적은데 이런 종목 관련돼서 브리핑도 좀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금액 대비 절대로 아깝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12월 달부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여태까지 나가신 분들 단 한 분도 없으세요. 네. 저희하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끝까지 계속 가시거든요.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신경 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